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의 생활뿐 아니라 세계의 평온한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모두의 목표는 하나,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감염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를 위해 현재의 의과학기술이 총동원되고 있는 지금, 유럽에선 독특한 이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집단 면역에 관한 겁니다. 한 집단에서 특정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지닌 이들이 증가해 대다수를 이룰 때 감염병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된다는 이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와 같이 면역이 취약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바이러스는 점차 이동할 숙주가 없어져 결국 바이러스의 확산이 종식된다는 겁니다. 집단 면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개인 방역과 사회적 통제가 느슨해졌을 때 감염병으로 인한 치명률 증가와 광범위 면역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점에서 실행하기에는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의 대응 방법으로 인체 면역이 거론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적이 체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미 침투한 적 또한 제거하는 특수 방어 시스템. 면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우리의 면역 기능을 보다 강하게 구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몰랐던 면역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생물의 체내로 침투한 그 순간부터 생존을 위한 복제와 증식을 반복합니다. 때문에 바이러스의 목적은 우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1차 관문은 어느 곳일까요? 몸의 가장자리로서 겹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외벽, 바로 피부입니다. 각질화된 표피층을 뚫기란 바이러스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물리적 자극에 의해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눈, 코, 입 등 외부와 연결된 부위의 점막이 약해졌을 때 1차 면역 방어선이 뚫리게 됩니다. 몸속 침투에 성공한 바이러스. 이 적과 마주하는 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란 하나의 세포 이름이 아니라 혈액과 림프액 속 면역을 담당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군을 의미하죠. 백혈구 중에서도 침입자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세포가 있는데요. 바로 대식세포입니다. 신체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는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과 암세포,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단숨에 먹어치우는데요. 적을 파악하는 정찰 능력과 침입자를 발견하는 즉시 삼켜 분해하는 특별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죠. 면역 세포들 중에서도 공격력이 매우 뛰어난 세포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는 타고난 저격수, 자연 살해 세포입니다. NK 세포라고도 하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직접 찾아 제거하며 이와 동시에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해 면역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NK 세포와 대식 세포는 우리 몸의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요소죠.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반응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선천 면역은 선천적으로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고요. 후천 면역은 들어와서 이겨낸 경험을 갖고 다시 들어왔을 때 그 경험을 살려서 이겨낼 수 있는 면역 반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의
대표 주자는 NK셀, NK세포가 선천 면역의 대표 주자가 되겠고요. 후천 면역의 대표 주자들은 T세포라든가 B세포와 같은 것들이 그런 후천 면역의 대표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거센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선천 면역 전선이 무너진다면 조금 더 강력한 힘을 지닌 후천 면역 세포들이 출격합니다. T세포들은 전략적으로 임무를 나눠 일종의 특수작전팀처럼 움직이는데요.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항원 정보를 분석해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낸 다음 사이토카인이라는 세포 전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마치 작전 지령과 같은 것으로 지령을 받은 T세포는 공격에 돌입하죠. T세포는 자신과 싸운 적의 정보를 기억해두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재빨리 공격 태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소리 없는 전쟁. 면역이란 바이러스나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지키고 신체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면역 체계를 이루는 각각의 세포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흔히 면역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면역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지표들. 우리는 혈액 검사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순환하며 신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혈액. 그만큼 신체의 종합적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는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검사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어렵지 않게 받았던 혈액 검사. 그 결과 속에는 면역에 관한 어떤 정보가 깃들어 있는 걸까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구 수치를 통해서 내 몸의 어떤 면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맞는 얘기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백혈구 수치가 어떤 기준치보다 높은 상태이다. 그러면 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몸에 어떤 약을 먹어서 수치가 낮은 경우도 있겠고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인 경우에도 백혈구 수치가 낮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골수 기능에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혈구 수치가 낮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면역에 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어떤 수치에 관해 무조건 높은 것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면역력은 모든 면역 요소들이 조절되어 면역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혈액 검사 결과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과 관련된 신체 질환과 문제점 그리고 대처 방안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역 인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백혈구 수치입니다. 면역 세포들의 총 집합체인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에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림프구인데요. 림프구의 수치 범위를 통해 후천 면역의 대표 주자인 T세포와 B세포의 활성도 그리고 바이러스성 질환 등의 여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호산구는 알레르기와 천식에 관련된 면역 인자로 호산구 수치가 과잉 증가한 경우 자가 면역 질환과 연관됐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흔하게 검사하는 수치는 백혈구, 그러니까 전열 검사가 되겠는데 이제 보통 단위 용량당 4,000에서 10,000개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 낮게 한 3,000개 정도, 3,000에서 4,000개 뭐 이렇게 확인됐을 때는 일시적인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 높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혈 기능 이상에 의한 백혈병 같은 원인이 높게 측정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건강검진센터나 많은 곳에서 환자분들이 면역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서 NK셀이라는 걸 알고서 검사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NK셀도 그런 면역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혈구 속 면역 세포 중 하나인 NK 세포는 선천 면역을 대표하는데요. 혈액을 타고 신체 곳곳을 탐색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처럼 비정상 세포를 발견하면 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단백질 분해 효소를 주입해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측정되는 경우는 세균성 이러한 NK 세포의 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키트가 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암이라든가 그 안에 혈액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NK 세포의 활성도는 신체 면역 기능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NK 세포 활성도의 참고 범위를 이상, 경계, 관심, 정상으로 분류하는데요. 결과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항암 면역 기능과 항바이러스 면역 기능이 일반인보다 낮다고 판단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추가 검사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검사실에서 기준으로 삼는 지표는 단위 용량당 한 500 이상을 정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뭐 500보다 낮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고, 하지만 100보다 낮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NK 세포의 활성도에 따라서 암 활성도라든가 또는 특정한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100개보다 낮게 되면 조금 고민스럽게 다른 어디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받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코비드-19 관련해서 그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수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입증된 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과잉 면역도 좋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수치로 면역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 상황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낮아진 면역 기능을 높이고 과잉된 면역 기능을 낮추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면역 기능을 관리하는 특별한 노하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은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연구실입니다. 연구실 풍경 속에서 제작진의 시선을 끄는 건 푸릇푸릇하면서도 낯선 모습의 식물인데요. 실험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식물의 이름은 바로 삼채입니다. 여러분은 삼채를 알고 계시나요? 잎은 부추와 비슷하고 뿌리는 인삼과 같은 삼채는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식탁 위에 자주 오르던 식재료입니다. 매운맛, 쓴맛, 단맛이 난다고 해서 삼채라고 불린다는 설이 있는데요. 연구진이 삼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지금의 학생들에겐 조금 낯선 이 삼채가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컬러푸드를 시작한 거는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다른 모델들, 당뇨나 비만 이런 모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험하는 과정에 이런 질환들을 개선하는 소재가 혹시 면역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이제 면역 실험을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특히 국산 소재를 중심으로 저는 이제 실험을 했는데 면역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삼체의 면역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건조 과정과 분쇄를 거친 삼체 분말에서 물질들을 추출했습니다. 삼체 잎과 뿌리에 포함된 성분을 용매에 녹여낸 건데요. 이 추출액 속에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있는 걸까요? 농축 과정을 거친 삼체 추출액은 본 검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 다음 단계는 세포 실험입니다. 세포에 삼체 추출물을 처리하고 반응을 확인하려는 건데요. 배양해 놓은 대식 세포가 삼체 추출물과 만났을 때 활성화된다면 세포 내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변화를 나타내는 면역 지표에 따라 삼체 추출물이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작업들은 이제 대식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제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위에 삼체 추출물을 처리한 다음에 이제 대식세포가 활성화가 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산화질소라든지 사이토카인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제 체내의 약간 면역 반응을 조금 이렇게 증진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를 세포 단계에서 약간 스크리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질소나 사이토카인의 생성과 증가는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대식 세포가 더 일을 하게 만든 것이죠. 연구진은 삼체의 잎과 뿌리, 그리고 발효된 삼체 뿌리별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서 삼체 잎과 뿌리, 발효 뿌리 모두 처리된 농도에 따라 세포 내 산화질소 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도라지인데요. 도라지와 면역 기능,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마우스에서 분리한 혈액에 도라지 추출물을 반응시켜 봤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확인하는 엘라이저 키트 검사를 시행한 건데요.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원하는 항체를 부착시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 항원의 결합 반응에 따라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 실험 결과 도라지 추출물을 넣은 혈액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의 비장세포 유전자 검사에서도 특정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우스의 비장세포 RNA에서 면역 조절 인자인 사이토카인 발현량을 측정한 겁니다. 결과는 면역을 저하시킨 마우스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고농도 처리군에서 사이토카인 발현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면역 증진 약물 처리군과 비교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엘라이저 실험법을 통해서 면역 글로불린 인자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결과를 얻어내었는데요. 면역 글로불린 인자의 경우 IgG와 IgA가 상승하는 것을 나타나였고, 또한 사이토카인이 조절되었다는 의미는 우리 몸의 염증 혹은 면역이 반응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몸의 면역을 방어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표 물질로 보는 것, 기능성 물질로 보는 것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삼체에서는 저희가 사이클로알린 내지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그런 물질들을 주로 보고요. 도라지에서는 이제 사포닌이 많은 것으로, 인삼에도 그렇지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라지에서 특히 그 플라티코딘 D 성분이 많아서 이런 성분들이 면역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식재료로 면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평범한 채소들 속에 면역과 관련된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면역력은 무조건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로서 꾸준히 그리고 골고루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면역을 무조건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과민 면역, 특히 뭐 알러지나 환절기에 올 수 있는 천식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너무 지나치게 과민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식품이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도라지 경우에서처럼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역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면역 증진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한 식품이 무조건 면역을 올려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무조건 낮춰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면역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챙겨 먹는 삼시세끼. 식습관을 통해 면역을 챙길 수 있다면 우리의 한 끼 식사 허투루 먹을 수 없겠죠. 이번엔 면역 조절 효과가 있는 채소를 이용해 맛있고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도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요리. 준비할 메인 재료는 삼채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나 삼채는 사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은 아니에요. 주로 명절에 도라지를 많이 드시죠. 예. 그런데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높고, 특히 도라지와 삼채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씹는 식감이 오독오독하면서 또 재미있는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겐 생으로 먹거나 살짝 익혀서 나물로 먹는 것이 익숙한 도라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 도라지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기침, 가래, 염증을 사겨주며 기관지와 호흡기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삼채 또한 도라지와 같은 뿌리 채소입니다. 부추와 인삼, 그리고 마늘의 풍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작은 인삼이라고 불리는 만큼 삼채는 인삼이 함유하는 식이유황 성분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과 영양, 그리고 면역까지 챙기는 건강 요리법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도라지 잡채를 만들 거거든요. 네, 이제 도라지 잡채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라지 잡채는 도라지가 주인공이고요. 피망, 그다음에 파프리카, 버섯, 그다음에 양파, 당근 준비했고요. 잡채할 때 대부분 우리 고기를 많이 넣잖아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근데 도라지에는 기침과 그 가래를 제거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돼지고기하고 만났을 때는 그 돼지고기의 성분으로 인해서 도라지의 그 기침 가래를 삭히는 그 성분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같이 드실 때는 고기류는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소만을 가지고 맛있는 잡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은 이렇게 삶아놨고요. 채소가 다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했으면 우리 이제 팬에 한번 볶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볶아놓은 우리 이 야채들을 이제 잡채로 같이 묻혀보겠습니다. 잡채를 양념에다가, 간장 양념에다가 이렇게 묻힐 때도요, 약불에서, 아주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묻혀주셔야 간장 양념이 골고루 배어 들어갑니다. 이제 맛있게 잘 볶아졌죠? 네, 잡채가 완성이 돼서 우리 완성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라지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도라지는 재료를 손질할 때 소금물에 담가놨다가 헹군 다음 살짝 데치면 특유의 쓴맛이 제거된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의 꿀팁,
잘 활용해서 아이들도 좋아하는 영양 만점 도라지 잡채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샐러드로 간단히 끼니를 채우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삼채를 이용한 삼채 샐러드는 어떠세요? 삼채 뿌리를 잘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갖가지 채소와 함께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자청을 베이스로 한 유자 드레싱을 곁들이면 되는데요. 쌉싸름한 삼채와 새콤달콤한 드레싱의 조화. 초간단 삼채 샐러드 완성입니다. 너무 한 가지 식재료에 꽂혀서 그 재료가 내 몸의 건강을 개선해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드시다 보면 다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이 불균형이 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식재료들을 골고루 드시면서 골고루 꾸준히 드시면서 면역력도 향상시키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로 야근에 늪에 빠진 직장인. 꿈을 이루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학생. 현대인들은 바쁜 하루를 살아가며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합니다. 그 숫자는 해를 더할수록 증가하고 있죠.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침구류 시장에는 새로운 기능을 접목한 용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IT, 빅데이터 등으로 수면 상태를 분석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은 슬립테크라는 이름으로 거대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죠. 특히 수면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수면을 향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면과 면역,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수면은 상당히 이제 신체에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좀 정신적인 측면이고요. 우리의 그 기억력이라든가 학습 능력, 그리고 이제 감정을 정리하는 그런 기능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잠을 잘 자게 되면 신체가 회복되고 또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한다던가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한다던가 그리고 대사가 조절되고 또 특히 면역력이 증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잠 또는 수면으로 일컬어지는 이 생리적 현상은 피로가 누적된 뇌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회복하는 생리적 의식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감각이나 반사 기능이 저하되고 주위 환경에 반응하지 않게 되죠. 잠든 사람의 뇌파를 관찰해보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분명 잠들었지만 깨어있을 때와 유사한 뇌파를 보이는 단계를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과정으로 빠른 안구 운동이 나타나죠. 비렘 수면 시에는 심박률과 호흡이 감소하고 근육이 이완되는데요. 비렘 수면은 크게 인면을 시작으로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매우 깊은 잠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보통 깊은 잠에 해당하는 3단계가 전체 수면의 15%를 차지할 때 피로가 풀린다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면역세포 증가에 도움을 주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양질의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렘 수면 때는 이제 좀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그리고 이제 감정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비렘 수면 특히 이제 3단계 때는 이제 깊은 수면 단계라고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제 신체가 회복되거나 상처가 치유되거나 아니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면이 만약에 이제 부족하게 되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 세포 중에 이제 NK 세포나
T 세포의 숫자가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활성도가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효과 중 면역이라는 키워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논문에서도 수면이 면역계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보고하고 있죠. 최근 독일 튜빙겐 대학의 스토얀 디미트로프 박사 연구팀은 수면과 면역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대상은 면역세포인 T세포입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했을 때 인테그린이라는 끈적한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표적을 제거하는데요. 연구진은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과 밤에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의 T세포를 수집해 인테그린의 기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잠을 못 잔 사람의 경우 인테그린 기능이 떨어져 T세포가 표적세포에 제대로 붙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면 시간이 크게 부족할 경우 면역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수면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대한수면학회에서는 면역 활성화를 돕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수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면 규칙을 따라 잠을 청한다면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음 날을 견뎌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게 좋고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자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면 위생이라는 부분인데요. 수면 위생은 이제 건강한 삶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좋은 수면 관련 습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는 그런 습관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 때는 가능한 한 이제 낮잠을 피하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뭐 카페인이나 술, 그다음에 담배, 그다음에 심한 운동이나 과식을 피하는 것이 이제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들입니다. 이번엔 운동과 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험자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진석 연구원. 그는 운동으로 인한 인체 대사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는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실험을 통해 운동이 면역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부터 운동 강도에 따라서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성산소와 항산화력에 변화가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연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최대 운동 강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 난 뒤에 그 최대 운동 강도를 100%를 기준으로 80%에서 90%에 해당하는 강도, 그리고 더불어서 50에서 60%에 해당하는 강도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한 후 각각 이 운동 전, 운동 직후 회복기 30분에 혈액 채취의 변화를 가지고 활성산소와 항산화력이 운동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활성산소는 영양분과 산소가 결합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는 등 우리가 숨을 쉬며 활동하는 동안 반드시 생기게 되죠. 이런 활성산소는 세포의 성장을 돕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는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하고 과다 생성된 활성산소는 정상 세포를 공격해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때 체내 항산화 효소는 높아진 활성산소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진은 이러한 인체 대사가 운동 강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항산화력은 인체 항상성 원리에 근거해서 활성산소가 올라가면 그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그 인체 방어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활성산소를 흔히 말해 감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항산화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항산화효소라는 것이 작용을 함으로써 인체에 의한 부정적인 반응을 상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강도에 따른 활성산소 생성량을 비교하는 실험. 이를 위해선 몇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먼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산출하기 위해 운동 검사를 시행합니다. 뭐 특별하게 이 테스트는 본인의 이제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능력에 맞게끔 운동해 주시면 되고, 더 이상 못 하실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이나 옆에 발 잡고 발 양쪽으로 빼주시거나, 아니면 운명연습 버튼, 저 빨간색 버튼 이거는 팍 누르시면 돼요. 호흡가스 분석 장비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트레드밀을 서서히 걷기 시작하는 피험자. 시간이 지날수록 트레드밀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각도가 높아집니다. 피험자를 본인 한계치까지 달리게 해 최대 산소 섭취량을 확인하는 건데요. 분석 장비를 통해 운동 실험의 기준이 되어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죠. 최대 산소 섭취량은 달리 말하면 유산소성 수행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유산소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가지고 이제 100%를 산출을 해봐야 실제 거기에 맞는 50%인지 70%인지를 신뢰도 있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일환으로 이 기기를 활용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평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을 확보했다면 그 수치를 바탕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다시 달리기를 진행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100%를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저강도 운동과 80%에 해당하는 고강도 운동을 시행하는 건데요. 피험자가 달리는 시간은 각각 50분. 운동이 끝나면 그 즉시 혈액을 채취하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한번 혈액을 채취해 활성산소와 항산화 효소를 분석했는데요.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활성산소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항산화 효소 수치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엔 부족했던 것입니다. 활성산소의 과다 생성은 면역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반면 적당한 활성산소는 T세포의 활동을 도와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규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에 착안했을 때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운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례적인 반응에서 설사 면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체로 운동이 건강에 이롭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추천드리고자 하는 운동은 중강도 형태의 운동을 주로 30에서 60분이라고 하죠. 주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를 하거나 또는 주당 150분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득이 고강도 운동을 하되 20분에서 60분 정도의 운동량을 충당을 하고 주당 75분의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한 치유센터를 찾았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내담자와의 상담이 한창인데요.
상담실 곳곳에 자리한 악기를 보면 알 수 있듯 이곳에선 음악 치료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선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꽃도 피고 진짜 피크닉 놀러 가고 싶었는데 꽃은 참 예쁜데 나 혼자 여기 있으니까 뭔가 자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밖에 좀 자유롭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담자.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 만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서적 고통을 측정하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 면역 기능도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 치료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집중을 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이 신체 생리적으로 막 활력을 주면서 그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기도 하고 또 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그런 진정작용을 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는 혈압이나 혹은 맥박을 더 빠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흥분되어 있거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높아진 혈압과 맥박수를 좀 완화시키고 늦추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보통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신체 생리적으로도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몸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면역 세포 혹은 면역 반응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 시스템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면역 시스템에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려주거나 악기를 연주하도록 해 심신 건강의 회복을 돕는 음악 치료. 치료 프로그램은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먼저 정적인 음악을 듣고 호흡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시켜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하는 거죠. 노래 가사를 바꿔 불러보는 것도 음악 치료의 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개선 방법을 적어봄으로써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둘, 셋!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다 잘 될 거라고. 몸에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다 이겨낸다고. 노래 개사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는 내담자가 선호하는 곡을 직접 선택해 진행한다는 겁니다. 신나게 손수 쓴 노래 가사를 부르며 음악 활동을 하다 보면 우울감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인지의 재구조화를 한다고 해요. 그 송라이팅이라는 그 작업을 통해서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해서 그 인지를 재구조화하면 결국에는 작은 스트레스들을 본인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서 그 스트레스 해소나 또 뭐 우울감을 조금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해 줄 테니까 즉흥적으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 속에서 교류하는 즐거움을 찾고 때로는 힘차게 악기를 두드리며 우울했던 마음을 떨쳐낼 수 있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일련의 과정은 체내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음악 치료를 통해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한다면 면역 기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 그 세포 외에 면역 반응 물질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올 때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이 항원을 딱 잡아채는 항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도 조사를 해보니까 음악을 들은 집단에 그 단백질이 숫자가 는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도 늘고 아까처럼 그 활성화시키는 면역 세포도 증가한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여서 그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역 시스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음악 치료 효과도 많이 이제 연구되고 검증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악 치료가 면역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사뭇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음악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 연극 같은 예술 활동 역시 음악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로 하기 힘든 감정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 준다면 신체 면역 건강도 지킬 수 있겠죠. 모든 예술 치료 활동은 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미술 치료, 또 연극 활동하는 연극 치료, 또 몸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동작, 무브먼트 앤 댄스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런 치료들이 다 동일한 음악 치료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비슷한 예술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감상하고 또 이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금연하시고 운동하시고 술을 줄이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이런 것들은 근거가 충분하게 그런 우리 몸의 방어 인자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진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해 물질과 맞서 싸우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면역. 그 존재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몸을 더 현명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면역의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이러스와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으로 면역을 사수하는 건 어떨까요?